안녕하세요. 그당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책에 붙어 있던 이상한 스티커에 대한 이야기네요. 미스터리나 판타지인가 했는데 보내주신 분 말로는 실화 기반인 것 같다고 하시네요. 시청자분께서 제보해주신 내용이고 미국 괴담인 것 같은데 닉네임은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사실상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다. 거의 매일 방과 후에 거기 가서 앉아 책을 읽었으니까. 그리고 주로 역사책을 한가득 빌려와서 반나절이 되기 전에 집에서 다 읽곤 했지. 그때쯤엔 그게 일상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바로 알아챈 거고. 중세 유럽에 관한 책 한 권을 펼쳤는데 어떤 페이지에 작은 흰색 스티커가 단단히 붙어 있는 게 보였다. 책에 뭐 이런 걸 붙여놨어? 뭐야 이게? 몸까지 숙여 자세히 들여다보니 약통에 붙은 처방약에 대한 스티커 라벨이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이 상당히 낡은.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고 두 조각으로 나뉜 걸 이어 붙여놓은 상태. 심지어 한쪽은 거의 막처럼 얇아질 정도로 발해 있었다. 떼어냈다가 다시 붙인 것이 분명했지만 글자는 아직 읽을 수 있는 상태. 위쪽에는 약국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몇 가지 정보가 있었다. 티 하그리브스 라고 이름이 써 있었고 그 아래에는 주소가 있었다. 리시노프릴 10mg 하루에 한 알씩 복용. 나는 그때 그 약이 뭔지는 몰랐지만 위에 써 있는 이름은 알아봤다.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하그리브스 선생.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이 도서관에 자주 오는 걸 늘 봐왔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냥 실수로 끼워둔 거겠지 싶어서 그대로 두었다. 책갈피로 쓰다가 잊어버렸겠지. 괜히 떼어냈다가 페이지가 찢어질까봐 건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헌데 두 번째 그 스티커를 봤을 때는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다른 역사책이었고 또 다른 라벨. 하지만 이름도 주소도 약도 똑같았다. 이번에는 책 중간쯤 되는 페이지에 더 깊숙이 붙어 있었고 나는 몇 페이지 앞을 넘겨보고 다시 뒤도 살펴봤지만 무언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 라벨 하나뿐. 하지만 뭐 이상한 취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 다만 책갈피로 쓰기엔 참 이상한 물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쯤 보게 되었을 때는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건 언제나 같은 스티커였고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아무 페이지에나 붙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방과 후가 아니라 훨씬 이른 시간에 책을 반납하러 도서관에 갔는데 거기서 그를 봤다. 수업 시간의 모습과 똑같은 친절하고 느긋한 모습. 오, 책 취향이 나랑 비슷한데.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인사를 했고 우리는 잠깐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나는 하마터면 그 라벨 얘기를 꺼낼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다.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 나는 그저 웃고 도서관을 나왔다. 며칠 뒤 오후 나는 다시 도서관에 있었다. 역사 코너에 가서 책 한 권을 꺼낸 뒤 별 생각 없이 펼쳤다. 역시나 예상대로 또 있었다. 하그리브스 씨의 처방 라벨이 어느 페이지 한가운데 납작하게 눌린 채 붙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내 멍한 상태를 깨뜨렸다. 야, 이게 누구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친구인 매시 내 앞에 서 있었다. 두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로. 맷은 여기 자주 오는 애가 아니었다. 시내 끝자락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으니.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아는 애였구나. 내가 말했다. 하하, 웃기는 친구일세. 사실 근처에 왔다가 처음 봐서 잠깐 구경 왔어.
우리는 그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눴고 말을 할까 말까 하던 내가 책을 조금 들어보였다. 야, 이것 좀 봐. 나 계속 역사책에서 하그리브스 쌤 스티커를 발견해. 그의 맷이 한 걸음 다가와 글자를 훑어봤다. 한 전령이 근처 마을들에 도움을 요청했다. 아니, 책 말고 스티커를 보라고. 나는 그 아래 페이지에 납작하게 붙어있는 라벨을 손가락으로 톡 쳤다. 맷은 몸을 숙이고 눈을 가늘게 뜬 채 희미해진 스티커의 내용을 읽었다. 우리 집에서 몇 블록밖에 안 떨어진 데 사네? 몰랐네. 아, 그래? 근데 왜 도서관 책에 이런 걸 붙여놓는 걸까? 내가 물었고 맷은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그냥 손에 잡히는 걸 아무거나 책갈피로 쓰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처음 봤을 땐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나는 전에 스티커를 본 기억이 있는 근처 책 2권을 선반에서 꺼냈다. 그 책들은 예전에 내가 다시 꽂아둔 것들.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책들에 넣고 있단 말이지. 나는 전쟁에 관한 책 한 권을 집었다. 라벨을 찾는데 잠깐 걸렸지만 대략 어디쯤 있는지는 알고 있었다. 그러자 맷은 또 그 스티커 위에 글자를 읽기 시작했다. 보급품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많은 가족들이 갇히고 말았다. 내가 책을 넘겼다. 몇몇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대부분은... 그 아래에도 라벨이 있었다. 기근에 관한 장. 맷은 그걸 흘끗 보더니 다시 나를 쳐다봤고 조금 우스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네. 그날 오후 맷이 떠난 뒤 나는 선반에서 꺼낸 책들을 앞에 펼쳐놓은 채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미간을 찌푸렸다가 이내 그런 생각을 털어내듯 고개를 저었고 책들을 덮어 선반으로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가끔씩 책들 속에서 그 라벨을 봤지만 점점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그 일을 다시 떠올리게 된 건 몇 달 뒤 학교에서 맷과 이야기하던 어느 오후. 우리는 사물함에 기대 서 있었고 수업 사이 쉬는 시간이라 학생들이 우리 주변을 오가고 있었다. 네가 말하던 그 라벨 있잖아. 맷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왜? 나 요즘 그 집 맨날 지나가.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그리브스 주소라는 걸 알고 나니까 자꾸 눈에 띄더라고. 선생이 그렇게 내 집 가까이에 산다는 것부터 좀 이상하기도 했고. 그 말에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람이니까 어디엔가 살긴 해야지. 그의 맷은 복도 아래쪽을 힐끗 보더니 더 낮게 읊조렸다. 근데 지나갈 때 가끔 안에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소리? 맷은 이걸 말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듯 잠시 인상을 찌푸렸다.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는 긁는 소리 같은 걸 들었고 또 한 번은 무슨 노크 소리 같은 것도 들은 것 같아. 근데 일반적인 게 아니라 문 안쪽에서 나는 소리 있잖아. 그는 손으로 작은 동작을 해보이며 옆에 사물함을 두드렸다. 그 뒤로 우리 사이엔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근데 뭐 우리 집에서도 가끔 그런 소리 나기도 하고. 가라앉은 공기에 그가 잽싸게 자세를 고쳐 세우며 덧붙였다. 별거 아니겠지. 그날 오후 도서관에서 나는 계속 그 라벨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곤 역사 코너에서 책 몇 권을 꺼내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나씩 다시 발견해 나가던 도중 처음으로 어떤 불길한 이어지는 점을 알아차렸다. 지난번에 매시했던 것 같이 스티커 위에 있는 문장을 읽어봤을 때 한 전령이 근처 마을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보급품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많은 가족들이 갇히고 말았다.
몇몇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대부분은 도움, 갇힘, 탈출. 나는 침을 삼키고 책 2권을 더 펼쳤다. 인근 지역들의 도움을 요청하려는 시도들이 한 무리가 탈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일부는 도움, 탈출.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즉시 책들을 내려놓고 매색에 문자를 보냈다. 야, 지금 나올 수 있냐? 하그리브스 집이 어디 있는지 보여줄 수 있어?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막 어두워지기 시작하던 잠이었다. 외곽이다 보니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아래로 멀리 몇몇 사람들이 드문드문 지나고 있을 뿐. 하그리브스의 집은 길 한가운데쯤 있었고 커튼은 쳐져 있었으며 불은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다. 도서관 책에 붙어있던 처방 라벨에 적힌 바로 그 주소. 맷은 내 옆에서 걸음을 늦추더니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집을 흘끗 바라봤다. 일단 평소랑 똑같아 보이는데?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근데 저걸 봐서 뭐하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집에 온 신경을 쓰고 있었으니까. 야, 정신 차려. 일단 우리 가는 게 좋겠다. 그가 짧게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학교 학생들이 선생 집 앞에 서 있는 걸 들키면 설명하기 꽤 곤란할걸? 그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는 말이야. 그렇게 우린 몸을 돌려 왔던 길로 다시 걷기 시작했다. 헌데 몇 걸음 채 떼지 않았을 때 맷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고 나는 거의 그와 부딪힐 뻔했다. 뭐야? 왜 갑자기 멈춰? 내가 물었다. 하지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아주 살짝 기울인 채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나도 그 소리를 들었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둔탁하고 텅 빈 듯한 소리. 쿵. 그리고 다시 쿵쿵. 맷이 다시 집 쪽으로 몸을 돌리자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저게 그거야. 그가 낮게 말했다. 내가 말했던 소리. 우리는 잠시 그대로 서 있다가 다시 그 집 쪽으로 걸어갔다. 그렇게 현관 앞에 올라서자 낡은 마룻바닥이 살짝 삐걱거렸다. 그리고 소리는 다시 들렸다. 이번엔 더 크게 쿵. 앞 창문 바로 너머 어딘가에서 나는 것 같은 소리. 잘 보니 커튼은 쳐져 있었지만 완전히 닫히진 않았고 천이 정확히 맞물리지 않아 틈이 조금 벌어진 부분이 있었다. 그의 맷이 몸을 약간 앞으로 숙였다. 이상한데? 그가 중얼거렸다. 저게 뭐냐? 씨발. 그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고 내 시선은 그 손가락을 따라갔다. 커튼 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건 창문을 가로질러 수평으로 박힌 나무 판자들이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그러고 보면 저 집은 늘 커튼이 닫혀 있었어. 맷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근데 왜 뒤에 나무가 다 박혀 있지? 그때 다시 쿵! 소리와 함께 커튼이 아주 살짝 흔들렸고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동시에 소름이 끼치며 나는 숨을 들이켰다. 야! 너도 봤으니까 조용히 해. 맷이 속삭였다. 달달 떨리는 손으로 나는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고 그 빛을 커튼 사이로 비췄다. 그러자 빗줄기가 판자 사이 틈을 가르며 안으로 들어갔다. 눈 하나였다. 찢어질 듯 커다랗게 떠진 채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눈 하나. 동시에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지듯 물러났다.
맷이 내 팔을 붙잡았다. 뭐야 씨발 저게. 노크 소리는 즉시 멎었지만 갑자기 집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다가오려 하고 있었다. 우리는 곧장 도망쳤다. 현관 계단을 뛰어내려 인도로, 그리고 집에서 최대한 멀리. 그렇게 거리 중간쯤까지 달려가고 나서야 겨우 멈췄다. 아직도 가슴은 꽉 조여왔고 숨은 고르지 못한 상태.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빨리 경찰. 맷도 역시 헐떡이며 말했다. 나는 경찰에게 모든 걸 말했다. 책들, 라벨들, 소리들, 창문 너머에서 우리를 응시하던 그 눈까지.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말을 제대로 잇기도 힘들 정도였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자 우리만 알고 있던 이야기가 세상 모두가 아는 이야기로 바뀌어 있었다. 하그리브스는 체포되었고 그 집은 봉쇄되었다. 집안에서는 한 여자아이가 발견되었다. 그 아이는 수년 전 몇백 마일이나 떨어진 다른 주에서 실종된 아이였다. 그녀는 납치되어 옮겨진 뒤 누구도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곳에 숨겨져 있었다. 조용한 거리에 평범한 집. 그런 너무도 평범한 집 안에 장장 3년 동안을 갇혀 있었다. 절망 속에서도 아이는 영리했고 포기하지 않았다. 빈 약병과 약상자들에서 처방 라벨을 떼어냈고 그의 주소가 적혀 있으면서도 들키지 않을 만한 것이라면 쓰레기통 안에 있는 건 무엇이든 활용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가 도서관에서 집으로 가져왔다가 결국은 다시 반납해야 하는 책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눌러 끼워 넣었다. 혹시라도 그가 평소와 다른 흔적 하나라도 발견하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기에 더 조심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책 속 문장들을 훑어보고 자기 주소가 적힌 라벨을 특정 단어 아래에 붙여두는 식으로. 스티커로 밑줄을 그은 셈이지. 자신이 갇혀있고 도움이 필요하며 탈출할 수 없다는 걸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눈치채주기를 바라면서. 멍청한 나는 그토록 간절했던 아이의 손짓을 너무도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다. 그 라벨들을 몇 번이나 보고도 별것 아닌 일이라고 치부한 뒤 다시 책장에 꽂아 넣었던 일들이 아직도 떠오른다. 만약 우리가 그날 그 집에 가지 않았더라면, 맷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이는 아직도 그곳에 있었겠지. 어쩌면 계속, 어쩌면 영원히.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마 미국 레딧 기반 괴담인 것 같은데 이번 거는 약간 한국에서도 있을 법한 이야기라서 더 현실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공지 드릴 내용이 있는데 커뮤니티에 적어놓기는 했는데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허위 유튜버 신분이라서 영상을 삭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존의 영상들을 삭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현재 기존 영상들을 모두 치지직으로 옮겨놓은 상태고요. 물론 다음 영상부터는 다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이전의 영상들만 치지직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영상들은 뒤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지우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유튜브에 영상을 계속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서. 그리고 아마 이거를 좋은 이야기라고 해야 될진 모르겠는데 제가 허위 유튜버 신분인 동안에는 제 채널의 모든 영상에 광고가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아니셨던 분들도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